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차량 소유주들에게 $400씩 가스비 환급안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한 가정 차량 2대 $800까지 환급됩니다. 이 가스비 환급 법안은 기존에 거론됐던 납세자 전체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로 축소됐습니다. 또 전기차나 오토바이 소유주도 이 환급 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빈 뉴슨 주지사는 대중교통 지원비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차량이 없는 주민들이 3개월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민주당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를 초과할 경우에 그 해당 달에는 1인당 $100씩 그리고 가족당 최대 $300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부양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칼스텟 계열이 SAT와 ACT 등의 표준 시험을 입학 요강에서 영구적으로 폐지했습니다. LA시의회가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연구하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메트로 공사 현장에서 현장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여 건으로 집계돼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해외로 탈주한 우크라이나 난민 중 10만 명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하원의원 328명 모두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과거에 발사한 것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미 본토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듭니다. 이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회동 여부를 직접 판단해달라고 하자 당선인 측은 마치 당선인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듯한 언급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퇴원해서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라도 당장 인사를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방문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란과의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9차전에서 손흥민, 김영권 선수의 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하고 조 1위에 올라섰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121대 126으로 패했습니다.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는 오늘 경기가 없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8.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새로운 가스 지원금 지급안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납세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에 한해서 $400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민들을 위한 가스 지원금 지급안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주의회 안과는 달리 뉴섬 주지사의 지급안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만 $40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매년 부담하는 가솔린 세금은 1인당 약 $300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운전자들이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차량 소유주들이 받게 되는 가스 지원금은 1인당 400달러이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는 1인당 최대 2대입니다. 지원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90억 달러이며 주정부는 추가로 20억 달러의 기금을 확보해 주민들을 돕는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3개월간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7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6억 달러를 투입해 경유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1년간 중단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가스 지원금 지급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의회가 승인할 경우 7월부터는 데비카드를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하면 이번 환급 대상에는 전기차 그리고 대체 에너지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소유주도 포함됩니다. 개빈 뉴섬 지사가 어제 발표한 11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에는 대중교통 지원비도 포함됩니다. 이 7억 5천만 달러가 차량이 없는 주민들에게 3개월간 버스나 열차를 무료로 이용하는 데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가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주민들에게 바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 지도층은 환급액으로는 200달러가 적당하다면서 상위 10%의 고액 수익의 주민들도 환급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거래 사이트 에드먼즈에서 차량을 구매하려던 지난 일주일간 이용자들 중 4분의 1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보다 39%, 한 달 전보다는 84%가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이 꼽은 전기차 구매 고려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가솔린 가격이며 그 다음이 환경입니다. 반면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주행거리, 부족한 충전시설 등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역대 최고 기록도 경신하면서 이른법부터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뭄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캘리포니아에는 약 10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국립기상청의 한 기상학자는 보통 4월 말 이전부터 봄철에 폭염이 오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가량 앞서 폭염이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스노우팩은 정상 수준에서 52%를 기록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레이크 시스타 수위도 평균 수준의 49%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이른 더위가 찾아오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당국 관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수자원관리국 이사회는 건조한 기후가 계속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물 사용량의 축소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LA시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실내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LA시의회는 어제 실내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세이프 패스 LA 법안을 해제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을 통해 13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첫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표결은 시 검사들이 관련 조례를 마련한 안건에 대한 것으로 오는 3월 30일 최종 표결에서 통과되면 즉시 법적으로 발효됩니다. 30일에 통과되면 LA시를 포함해 LA 카운티 전체에서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이프 패스 LA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발효된 안전 규정으로 LA시는 실내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LA시의 식당 야외 영업 연구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LA시의회가 요식업소의 파킹랏 또는 도로변 실외 영업을 허용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상시화하자는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한인 상권에 적용하면 식당들은 영업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또 다른 상점들 입장에서는 이 파킹랏이 줄어들면서 애로사항이 많아 현재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LA 시의회는 LA시 각종 부처들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연구화와 관련된 조례안 준비를 지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알프레스코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도입된 조치로 그동안 한시적인 연장만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에 1년간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 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LA 시의회 결정으로 인해서 연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미라클마일 지역 메트로 공사 현장에서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경 윌셔 블루버드와 라브레아 애비뉴에서 한 사람이 열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직원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규제기관 등 당국과 함께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고 자세한 정황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스튜디오 시티 지역의 101 프리웨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5분쯤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134번 동쪽 방면으로 연결되는 구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한가운데 한 대는 터헝가 애비뉴 출구 쪽으로 튕겨져 나가 있었고 다른 차도 심하게 파손됐고 반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살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부상자 2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아직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LA 지역의 총기 강도 사건이 급증해 경찰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모 LA 경찰국장은 경찰위원회에 출석해 LA시 강도 통계 자료와 범죄 방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LA시 전역에서 올해 총기가 연루된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었다라고 밝히며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베벌리 힐즈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의 또 강절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스매시 앤 그랩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사우스 베벌리 드라이브의 럭셔리 주얼리 오브 베벌리 힐즈에서 5인조 강도단이 대형 망치로 창문을 부수고 강도 행각을 벌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 롱비치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끌고 와 범죄 행각을 벌인 후 또 다른 차량을 타고 도주했는데 모두 다 훔친 차량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에런 폰스 서장은 최근 한인타운에서도 비슷한 강절도와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 결국 베벌리 힐즈 경찰에서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외출 시 가급적이면 고가의 장신구를 장식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그랜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당국이 금요일인 내일 2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LA 한인회에서도 이 신청 접수를 돕게 됩니다. 최근에 LA시 경제개발국이 총 850만 달러의 기금으로 이 소규모 비즈니스들에게 최대 15,000달러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그랜트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자격 요건은 LA시에 위치한 영리사업체 그리고 직원 수가 소유주 포함해 5명 이하나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그리고 LA시에 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거나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한인 첫 주택 구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LA시 소득자들의 지원 프로그램 무상 지원금이 확장됐습니다. 비영리 주택지원단체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에 따르면 LA시 주택 커뮤니티 투자국이 제공하는 중상소득지원 프로그램에 무상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지역 중간소득 120% 미만인 경우 무상 지원금이 기존 6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로 150% 미만인 경우 기존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무상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80% 미만의 지역 중간소득인 경우 최대 9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무상 지원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주택 구입 가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14만 달러 이상인 중산층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지난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고 주택 구입자는 매입가의 1%만 다운페이로 확보하면 됩니다. 유자격자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승인받은 샬롬센터 등의 단체로부터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샬롬센터는 프로그램 기금이 선착순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많은 한인들이 소득이 높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다양한 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샬롬센터에 연락해서 첫 주택 구매자들은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샬롬센터 전화번호는 213-380-3700, 213-380-3700입니다.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존금리 인상 같은 여파로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모기지은행협회는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에 비해서 8.1%나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모기지 신청 소유가 크게 감소한 것은 바로 모기지 금리의 가파른 상승 때문입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컨퍼밍 론이 평균 대출 금리는 4.27에서 4.50으로 급등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0.23%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 급등 여파는 곧 신청 건수의 급락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스테이트 대학 시스템에서 대학 입학 전형의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영구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칼스테이트 대학 이사회가 이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 권고안을 투표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입학 전형에서 표준시험 점수 반영을 전면 폐지시킨 UC계열 등 전국에서 시험 점수 제출을 잇따라 폐지시키고 있는 4년제 대학교들과 같은 행보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칼스테이트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전역 23개 캠퍼스에 학생 47만 7천 명이 재학하고 있고 10개 캠퍼스에 학생 28만 명이 재학 중인 UC계열보다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큽니다. 한인 등 아태계 정치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LA 시장 선거 후보 케빈 들리온 시의원이 LA시의 자체적인 정신 공공건강 담당 부서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 시장 후보로 나선 케빈 들리온 LA 시의원은 LA시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정신과 공공건강 담당 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LA시의회에 선출된 지난 2020년부터 노숙자 문제에 대한 LA시와 LA 카운티의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빈 델리 시의원은 최근 리틀 도쿄 플라자에서 노숙자 캠프촌의 철거를 시행하며 노숙자 106명에게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여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여름 피크 시즌에 몰린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약제 실시는 팬데믹 때문이 아닌 올여름 여러 공사가 진행돼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이 내놓은 방안입니다. 또 해당 기간 동안에 요세미티 국립공원 157년 역사상 처음으로 팬데믹 이외의 다른 이유로 당일 방문에 예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이미 올봄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말 공원에 진입하려면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어서고 있고 요세미티 밸리에서는 1시간 이상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투기, 불법 폭죽, 운전 위반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예약제는 오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2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5, 6도가량 내려앉아서 불볕더위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구름 기는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가주 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토요일은 80도를 밑돌고 일요일에는 70도 내외까지 떨어져 예년 기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월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내외까지 더 떨어져서 최근 들어서 가장 쌀쌀한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한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57도, 해안 지역은 73도, 55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3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1969년 9월 이후 최저치 52년 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적은 것입니다. 노동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도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독려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실업급여 지급 덕분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상당수 실업주도 저축 고갈과 물가 상승에 직면하자 다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난 전주에 비해서 2만 8천 건이 감소했는데 전주에 비해서 2만 8천 건 감소한 것 갖다 놓고 인플레이션이네, 실업자들 일자리 복귀, 고갈, 물가 상승, 너무 과대한 평가가 분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업들도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기존 직원들의 해고를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유럽행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해 40%로 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진입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는 기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진행된 각종 조사 결과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중심으로 국정 지지율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한 하락을 멈추는 조짐을 이어온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이용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월 이용료는 $99에서 $110, 그리고 하드웨어 가격은 $499에서 $599로 인상됩니다. 스페이스X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가격을 상향 조절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스타링크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저궤도 소형 위성 42,000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100여 개 위성을 발사해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입니다. 서비스 가입자는 북미와 유럽 등 25개국 14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달 복귀에 이용할 유인 달 착륙선을 스페이스X에 더해
제2의 업체를 선정해 원 계획대로 경쟁 체제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끌고 있는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 미국 업체들은 이 달 착륙선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달 착륙선 개발을 2개 업체에 맡길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4월 예산 부족으로 스페이스X만 선정했고 이 탈락한 블루 오리진 등 2개 업체는 패소하기는 했지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등을 해킹한 해커 그룹 랩서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랩서스에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랩서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하나에 침입하면서 결과적으로 회사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의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이버 보안 대응팀이 재빨리 침입당한 계정에 대한 복구 작업에 나섰고 추가 활동을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았고 고객 데이터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나토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이유 없이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논의했고 어떠한 침략도 저지하고 또 방어하기 위한 나토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동맹국 동부지역과 화학 그리고 핵기업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공격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 국민을 지원하며 모든 동맹국의 안보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단합돼 있고 매우 단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의 전투단을 배치하는 데 합의하고 중국을 향해서는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아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연방 하원 의원 32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하원 자체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통해서 이같이 발표했고 러시아 미사일 제조업체를 비롯해 방산 관련 기업 48개와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 대표를 비롯해 수십 명의 러시아인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를 포함한 금 관련 거래가 미국 당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침공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최대 10만 명 수용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모든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것은 아니며 일부는 가족 초청 비자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내주는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중인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피난민을 더 받아들이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난민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으로 약 36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면서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를 하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미 백악관은 유럽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동맹국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지원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을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sent a clear message to China
about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any such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on the same European allies on that. 백악관은 또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약화하려 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니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대러시아 수출 통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기술 사용을 금지해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EU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Energy policy is also security policy. And that's why the Commission has proposed measures that would allow us to significantly reduce our gas imports from Russia.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지금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EU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352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4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의 상의와 숙고 끝에 내려졌다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서 화학제품과 섬유, 전자,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달래기 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견제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경제 또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면 엄청난 후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는 했지만 이와 함께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놓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0월 12일 수입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고 올해 말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든 대중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타계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던 올브라이트는 북핵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다가갔던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습니다. 올해 84살, 체코 출신 이민자로 남성 중심 미국 외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삶이었습니다. 고인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여성 최초 국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확장을 적극 옹호했으며 분쟁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be careful about a confrontation ourselves, but I do think that we should be providing defensive weapons to the Ukrainians. 특히 북한과 적대 관계 종식을 약속하면서 평양을 찾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이 추모에 나섰고 고인이 몸담았던 국무부에선 선구자로 기억하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She was a trailblazer as the first female Secretary of State and quite literally opened doors for a large element of our workforce. 유엔 안보리는 고인의 뜻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미국 시내 곳곳에는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긴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마지막으로 발사한 ICBM 화성 15형의 정점 고도보다 약 2,000km가 더 높은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오후 2시 34분쯤 한국 시간 2시 4분쯤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6,200km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미 본토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화성 15형보다 정점 고도가 약 2,000km가 높습니다. 신형 IC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즉각 지상과 육상, 해상에서 대응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사로 북한은 결국 핵과 ICBM 추가 실험을 멈추겠다고 했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4년 만에 파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번 시점에 이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한 건지 그 의도를 KBS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재개는 2달 전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예고됐습니다.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4년간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왔던 북한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ICBM을 발사하며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대미, 대남 협상 국면을 끝내고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갈 것임을 대내외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그중 핵심인 핵능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공개 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북한은 다음 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 인민군 창건 90주년 등 굵직한 기념일이 몰려 있습니다. 핵미사일 능력 과시로 경제난 속에서 집권 10년을 맞은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내세울 치적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혼란한 정세도 발사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미국의 관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틈을 노렸습니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 새 정부의 대응 강도를 떠보고 남북 관계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상당한 리스크, 긴장성을 부여해 놓은 다음에 이후에 그 긴장성을 풀어가는 주도권들을 본인들이 이제 주겠다, 북한 자신이 주겠다라는 것이 과거 패턴적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당분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포착된 만큼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평양 일대에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도 계속 포착되고 있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ICBM 발사 직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 파기로 규정했습니다. 2018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 방침을 어긴 것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며 굳건한 군사적 대응과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인수위원회 측도 규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인수위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고 군사적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입장을 밝히는 대신 인수위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국 반응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긴장과 위험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의무는 다치지 않았다면서도 평양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북한,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성능이나 재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국면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나 성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접국인 북한의 ICBM 개발을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주장했을 때도 중국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을 두둔해왔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립 속에 북한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오늘 축구 경기 있었습니다.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잠, 새벽잠 설치신 분들도 많으시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숙적 이란을 2대0으로 완파하고 아시아 지역 월드컵 최종 예선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11년 동안 이어왔던 이란전 무승 3무 4패, 11년간 이어왔던 이란전 무승의 한도 풀었습니다. YTN입니다. 조금 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끝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9차전에서 벤투호가 이란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부터 주도권을 쥐었는데요. 손흥민이 올린 크로스를 황의조가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벗어나는 등 위협적인 슈팅이 이어졌는데 선제골은 나올 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결사로 나선 건 많은 팬들의 바람대로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추가 시간 시원한 중거리포로 이란 골망을 갈랐는데요. 중앙 왼쪽 측면에서 날린 미사일 같은 강력한 오른발 슛이 골키퍼 손을 맞고도 골문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4명을 뚫고 A매치 31번째 골, 지난해 10월 이란 원정에 이은 연속골을 기록한 겁니다. 손흥민은 높이 뛰어올라 포효하며 홈팬들 앞에서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태극전사들은 이란을 더 거칠게 몰아붙이며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가 골문 앞에서 잇따라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는데요. 마침내 후반 18분 김영곤의 발에서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골대 정면에서 황희찬과 이재성의 연결을 받아 그대로 찬 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진 시간 손흥민이 멀티골 기회를 맞았지만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2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을 확정지은 벤투호는 오늘 승리로 7승 2무를 기록하며 이란을 따돌리고 조 1위로 올라섰는데요. 11년 만에 이란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무승이 한까지 풀었습니다. 반면 이란은 조별 예선 첫 패배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6만 4천석 입장권이 매진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스포츠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썼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문구의 카드 섹션이 이뤄졌고 방역 지침에 따라 육성 응원이 금지되면서 사전에 팬들이 녹음한 애국가와 응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팀은 닷새 뒤인 다음 주 화요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위해 오는 토요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본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로써 최근 6연승 행진을 벌인 일본은 승점을 21로 늘려서 오는 29일 홈 경기로 치를 베트남과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카타르행 티켓을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일본과 사우디의 합류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 나라는 개최국 카타르를 포함한 1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유럽 예선에서 각조 1위를 차지한 10개국, 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독일과 남미 예선 1, 2위를 달리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아시아 예선 A조의 이란과 한국이 카타르행을 예약한 것입니다. NBA 필라델피아 76서스가 르브론 제임스가 빠진 LA 레이커스를 꺾고 선두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LA 레이커스 어제 필라델피아에게 121대 126으로 패했는데 그 전는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맹활약을 펼쳐서 다음 경기 출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체력 관리 때문이 아니라 체력 문제 때문이죠. 르브론 제임스 결국 무릎 부상으로 필라델피아의 경기에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가 30득점, 리바운드 10개로 더블더블을 작성했고 제임스 하든이 24득점,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각각 7개씩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틀 전 동부 컨퍼런스 선두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엠비드와 하든 없이도 승리했던 필라델피아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쉽게 이길 것 같았고 르브론 제임스도 빠진 상태였는데 예상 밖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2연승으로 동부 2위 필라델피아는 선두 마이애미를 한 게임 반차 추격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드와이트 하워드가 오래간만에 24득점을 올렸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24득점,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8개로 활약했지만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테니스에서 세계 랭킹 1위에 25살의 전성기를 맞은 한 선수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호주의 테니스 스타 애슐리 바티엔입니다. 돈과 명예보다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은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 주관으로 열려서 이 세계 야구 최강국 결정전을 표방하는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6년 만에 지구촌 야구팬을 찾습니다. CBS 스포츠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2021년 개최를 취소한 WBC를 2023년에 열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2006년에 출범한 WBC는 2009년, 13년, 17년 4년 간격으로 4차례 대회를 치렀고 내년에는 5번째 대회가 됩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